좋은 사업이에요, 나쁜 사업이에요? 기가 막힌 사업이잖아. 그런 기업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필리핀에도 그런 게 있어? 있죠. 몰랐던 것 뿐이죠. 얼마 벌었는데? 500페소. 와인값도 안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폭삭 망했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파워 오브 컴파운드, 복리의 힘 이러면 잘 이렇게 좀 와닿지 않아서, 그리고 5만 페소라는 돈을 약 10.2%, 즉 우리가 말한 10% 투자했을 때 초기 투자하면 5만 페소겠죠. 10년 후에는 2.6배 됩니다. 20년 후에 7배, 30년 18배. 이게 한 번만 투자해놨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알려드리는 1540배는 뭡니까? 같은 금액은 매달 계속해서 꾸준하게. 엄청난 차이죠. 이 30년 해서 어떤 금액을 딱 넣어놨을 때는 18배, 18.4배.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계속해서 매월 이렇게 해서 27년이 되면 154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넣는 금액에. 우리 자녀들이 그 숫자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꿈을 꾸게 되죠. 이거 5,000페소 진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구나 라는 그 길을 알려줘야 자녀들이 따라갈 수 있겠죠. 그 길을 모르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자, 이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투자, 비즈니스 이런 것 쪽에 중요한 게 이제 이자는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죠. 단리는 일정한 시기에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 이제 계산하는 건 future value는 현재 가치 present value 곱하기 1 플러스 수익률 곱하기 기간, 그렇게 하고 이자율 또 기간, 이것은 이제 R 이자, 이렇게 이제 식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연 4% 3년 동안 단리를 저축하면 1,120원이 된다. 단리. 복리에 복리가 붙는 게 아니고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기 때문에 그러죠. 복리는 다르죠. 컴파운드 인터레스트는 뭐냐면, 복리는 원금을 포함해서 이자에 대한 원금 이자에다가 이자를 붙여 계산해요. 그 future value는 현재 value 곱하기 1 플러스 수익률 10%니까 0.1, 1 플러스 0.1 가로 닫고 n, 이거는 연수예요. 그래서 1,000원을 연 4%로 3년 동안 복리를 저축하면 1,124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리 때문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복리 때문에 인생의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복리 때문에 똑같은 적은 금액을 넣었는데 1,540배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리 이자의 발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키입니다. 키. 이자가 없으면 은행 다 문 닫고요. 은행이 뭐로 돈 버는데요? 이자 적게 주고 빌려줄 때는 많이 받고,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마진, 그거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빚을 주지 않으면 은행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리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장 유리한 장기 투자는 뭘까? 주식, 또 그 다음 장 보면 주식 투자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개념은 오늘 분명히 잡아야 돼. 우리가 투자한다 그러면 무슨 투기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나는 머랄코에 오늘 머랄코에서 들으면 머랄코에서 저를 상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뭐 머랄코에 뭐 먹는 줄 알까? 자꾸 머랄코 하니까 하도 전기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열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 집에 얼마 안 쓰는데 8,500원 나와요. 우리 가정만 8,500원 나오면 여러분, 전기세 얼마나 많이 걷어가는지 알겠죠? 매출이. 회사는 이익 많이 남는 거죠. 많이 남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익 얼마 남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회사는 주식을 이렇게 판매하는가? 뭐 때문에 하죠? 자금 조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 또 익스펜션, 회사를 확장하거나, 그 다음에 프로덕트 런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우리가 신제품 출시 이렇게 말하죠. Pay off debt, 이 모든 부채를 갚거나 이자율이 높을 때는 바로 또 이렇게 갚아버리죠. 그래서 이 피자의 한 조각을 내가 사는 거라고 해요. 그게 투자예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래서 이제 투기의 개념을 빨리 오늘 이제 나가시기 전에 빼버려야 돼요. 뭐 투기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이제 이런 공부 안 해서 그냥 진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주식에 이 어떤 회사의 한 이 피자 조각을 하나를 내가 오너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벌죠? Price appreciation. 가격이 출렁출렁출렁 하다가 쭉쭉쭉 올라가는데 15년 평균 필리핀에 내보니까 10.2%는 평균적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캐피탈 게인 또는 Price appreciation. 그 다음에 디비던드. 디비던드는 뭐죠? 배당금. Stockholders share of the company profit. 내가 몇 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그런 앰비션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앞으로 뭘 할 거예요? 100만 주식을 갖고 있을 거야. 아니, 그런 거 누가 꿈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10주도 없는 사람이 100만 주 꿈이라는데, 요셉이 모든 그냥 집단 11집단이 나를 보고 절할 때 요셉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까? 나중에 결국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그 꿈이 실현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Dreamer is coming.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본시장에 태어났으니까, 공산주의에 안 태어났으니까 이런 꿈을 꾸보는 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벌죠? 마찬가지예요. 디비던드하고 프라이스 어프리시에이션. 근데 이제 배당금은 항상 주는 건 아니고요. 배당금 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주는 회사가 있고요. 2번 주는 회사가 있는데 한 번 주는 것은 이제 회계연도가 거의 끝나는 4월 15일. 그래서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를 1분기, 이제 4, 5, 6, 2분기, 7, 8, 9, 3분기, 10, 11, 12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실적을 정권거래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쿼터리 인컴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분기별로 실적 보고가 되면 그 기업들을 다 분석해서 요번 1분기에 매출이 어떤지를 빨리 분석해요. 그럼 최근의 자료가 중요해요? 오래전에 그 어떤 손익? 최근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빨리 보는 게 요 최근에 지금 실적을 얼마나 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지도 않는 깜짝 실적이 올랐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윌콘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PSI 30회 회사에서 빠졌다 그랬죠. 그게 들어간 게 아까 이제 아얄라 리처 얘기하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아얄라 리처가 들어갔고요, 그 자리를. 그 다음에 니켈 자리에 어디가 뭐가 들어갔냐면, 여러분 차이나뱅크라고 보셨나요? 차이나뱅크 많이 쓰시죠. 그 차이나뱅크 주인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차이나뱅크 차이나인가요? 시진핑? 차이나뱅크 주인은 헨리 씨예요. SM 거예요. 그럼 보세요. SM이 많은 그룹이 있는데 차이나뱅크도 상장해, 비디오도 상장해, SM 프라임 홀딩도 상장해, 다 상장하는 거예요. 또 그 외에 여러분 모르는 회사들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 우리 이제 윤 PD님한테 내가 이렇게 주면 그 계열 사인항들을 다 이렇게 쭉 알려주거든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윌콘이 IPO 처음에 기업 공개할 때 5.05%에 2017년도에 공개 모집을 했거든요. 2020년도에 15.8인데 실적이 안 좋은 바람에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 인덱스로 들어있다가 빠지면 조금 시장의 인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봐야죠. 주연 배우 자리를 차고 있다가 조연 배우로 이렇게 이제 되면 좀 주가 떨어지죠. 그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머랄코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보면 올해는 지금 4월 달에 13.02페소 정도 배당금이 나오는데, 전에 이 자료 보면 한 주당 15페소, 2022년도 자료입니다. 주당. 그럼 10주 갖고 있으면 이제 150페소, 100주 갖고 있으면 1,500, 만주 정도 갖고 있으면 이제 금액이 제법 커지죠. 이제 배당금이 나오는 이제 그 엑스 데이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디비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X 디비던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2020년 8월 17일, 그 다음에 2020년 5월 17일, 그러니까 언제 주냐면 원래는 4월, 10월 이렇게 주는데 이때는 2020년도에는 5월 달하고 8월 달하고 준 거예요. 반반 나눠서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X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오거스트 17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거스트 17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을 못 받아요. X 디비던드라는 뜻은 X라는 excluded. 그러니까 이 날짜 17일을 제외한 날짜에 그럼 언제예요? 16일. 16일까지는 이 회사의 주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배당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디비던드는 반드시 그 하루 전날 이렇게 16 그러면 15일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14 그러면 13일 날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12일까지는 안 갖고 있다가 13일 날 X 디비던 데이터가 14일인데 13일 날 주식을 샀어. 그럼 배당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오죠? 나와요? 안 나올 거예요. 예? 하루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올해 1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it's unfair. 아니 우리를 1년 동안 투자해준데 당시 하루 그냥 돈 넣어가지고 배당금 받아가냐? 너무 좀 시장이 안 공평하지 않아요? unfair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예. 14일이 X 디비던드 데이터면 13일날 갖고 있으면 하루만 갖고 있어도 배당금이 나온다는 사실. 그걸 우리는 소위 디비던드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래요. 그 돈을 갖고 있다가 그럼 뭘 보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내일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 들어가면요 그 디비던드를 딱 누르면 디비던드가 나오는 이게 리스트가 월별로 쫙 나오거든요. 그럼 쫙 보고 있다가 언제 나오네 그러면 X 디비던드 마이너스 4로 해가지고 여기에 왜 얼마 넣고 여기에 왜 얼마 넣고 여기에 왜 얼마 넣고 그러면 재밌겠죠. 치고 빠지거든요. 예? 치고 빠지는 전략 그죠? 주가도 그때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폭삭 망했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 괜찮다. 그럼 13일에 사놓으면 하루만 해도 줘. 이런 좋은 투자가 어디 있나 하고 샀어요. 자, X 디비던드 날짜가 딱 되니까 주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갖고 있어봐야 이제 뭐 배당금 받으려면 다시 6개월 걸리든지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 갖고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팔아. 파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그 13% DMCI 먹었다 쳐요. 하루에 13%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돼가지고 또 다음에 그거 나올 때까지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에이 디비던드 투자는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급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방법을 다시 개발했어요. 그러면 디비던드가 나온다는 발표가 딱 나오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 13페소? 오 많이 나오는데 관심이 갔죠. 그럼 그 발표가 나오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많은 사람들 덤비들죠, 그죠? 많은 사람 사요. 그럼 이제 쭉쭉쭉쭉쭉 막 올라가겠죠. 왜? 시장에서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배당금을 줄 날짜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기를 분석해 보니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되니까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떨어지지? 제가 여러 기업들을 싹 분석을 해봤더니 기관 투자자들 때문에 그래요. 기관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받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배당금 받는 사람들로 몰아가지고 많이 사게끔 해놓고 그게 떨어지기 전에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에 팔아버려요. 그럼 배당금은 7%라 쳐요. 그럼 두 번 나눠서 주면 3.5%죠. 벌써 이 오른 게 20%야. 그럼 배당금 3%, 3.5% 받아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이미 팔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뭣도 모르는 따라갔던 개미들은 오 떨어지네. 그러니까 더 싸게 좀 더 사지. 그걸 일명 이제 물타기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물을 막 타는 거예요. 희석시키고. 왜? 싸게 사면 더 나의 평균 구매 단가가 낮춰지니까 물타기를 막 해요. 그리고 이제 딱 배당금 받는 날 딱 되니까 그 다음 날은 그냥 더 거기서 더 꼬꾸러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를 하다가 본전이 다 떨어졌어. 물타기도 못하고 이제 그때부터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려 욕만 하고 막 그럽니다. 아, 이놈은 3.5% 먹으려다가 10%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실무에서 투자를 해보면요, 이게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차라리 미리 4월하고 10월이 나온다 그러면 투자를 언제부터 하냐? 제뉴아리부터 1월 달부터 일단은 그 해당되는 주식을 그냥 사는 거예요. 묻지 말고. 사면 3월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주주총회 공고가 나오거든요. 디렉터스 보드 오브 디렉터스 미팅이 이렇게 공개가 떠요. 주주총회 하면 이제 1년 회계년도 전부 이제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4월 15일 전에. 그러면 반드시 그때 뭐를 결정하냐면 배당금을 결정하거든요. 배당금을 줄 거냐 말 거냐, 주면 몇 %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주주총회에서 딱 결정이 되면 그게 전부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에 이제 공지를 하게 되는데, 디스클로셔, 이걸 공지를 하게 되면 그걸 전부 다 이제 그거 띄워요. 그럼 그걸 보고서 이제 우르르 그냥 불나방처럼 덤비죠. 우리는 딱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까지가 제일 오를막 하는지를 보고 있다가 그때 그냥 팔고 빠지는 거예요. 배당금을 보지 말고. 배당금보다 여러 배를 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이렇게 좀 벌 수 있는 방법. 그래갖고 한국 갈 차비가 없었는데 그거 받아갖고 한국 갔다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자, 그럼 주식에는 두 가지 큰 주식의 종류가 있으면, 하나는 보통주. 보통주는 우리는 커먼 스탁이라 그래요. 커먼 스탁. 이 커먼 스탁은 우리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뭐 주지는 않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배당금을 오랫동안 주는 회사를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배당금을 준다는 얘기는 이익을 남겼다는 소리거든요. 배당금은 이익에서 떼주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으면 배당금을 못 줍니다. 빌려서는 못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타입은 커먼 스탁, 즉 보통주하고 프리퍼드 스탁, 이거는 우선주라고 그러는데요. 우선주는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뭐하고 같냐면 그 채권하고 비슷해요. 의결권이 일단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주주가 된다는 것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주식은 보통주예요. 보통주식을 갖고 있으면 뭐랄고 주주총회를 하면 여러분 그 초청장이 날아와요. 왜? 주주이니까. 한 주를 갖고 있어도 주주예요. 그거 아시죠? 그럼 기본 보들랏이 5주다 그러면 5주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걸 보내줘야 돼요. 주주총회에 참석하라고. 왜? 주주니까. 소액 주주니까. 그게 이제 코먼 스탁인데 반해서 프리퍼드는 뭐냐면 의결권은 없고 배당금이 거의 채권처럼 정해져 있어요. 6%. 그러면 이익이 나든 안 나든 6%를 줘야 돼요. 프리퍼드 쉐어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이익을 못 남겨서 6%를 못 주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익을 몽창 남겨서 그럼 소급해서 그것까지 줘야 돼요. 그 프리퍼드 쉐어는 일종의 본드 인베스트먼트하고 비슷해요. 채권하고. 자, 그 다음에 선순위 변제권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회사 청산할 때 보통주는 후순위 변제예요. 그러나 이거는 먼저 줘야 돼요. 프리퍼드 쉐어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먼저 배당금이나 이걸 주고요. 그리고 남는 거 가지고 커먼 스탁 홀더에게 줍니다. 그래서 주식수는 우선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주가 훨씬 많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우선주 투자하냐면 배당 목적의 장기 투자, 거의 채권 투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 프리퍼드 쉐어하고 커먼 스탁하고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여기 보면 많은 기업들 이제 30개 기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고요. 자, 우리 블루칩 하는데 블루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카지노를 가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카지노 가서 이거 칩이 있는데 블루칩이 제일 비싼 거라면서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용어를 빌려서 우량 주식이다라고 표시를 할 때 우리는 블루칩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플롯 이게 지금 must be at least 12%에 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 20%예요. 일반 대중이 살 수 있는 20%는 오너가 못 갖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100주를 갖고 있는데 내가 90주를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80주만 오너가 가질 수 있어요. 법인하고 이렇게 통해. 그럼 20%는 무조건 일반 많은 다수의 투자자가 살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GEMS라고 GEMS라고 How to Pick Individual Stock.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고를 건가? 그래서 첫 번째는 Growing Industry.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가? 필리핀에 성장하는 거 뭐죠 지금? Renewable Energy. 지금 뭐 솔라 장난 아니에요. 옛날 제가 시작할 때마다 솔라 아무도 안 해가지고 제가 선구자회가 망했어요. 너무 빨리 해가지고. 아무도 솔라도 잘 모르더라고. DOE 가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한 10년 있으니까 그때부터 뭐 그냥 지금 시장도 개방되고 외국인도 100%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아시아에서 전기세가 제일 비싸거든요. 전기세 낮추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더 낮추려면 어떻게 되죠? 원자력 발전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의 길은 원자력이다. 그럼 원자력에 누가 제일 관심을 갖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가? 머랄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한 주 갖고 있으면 한 주 하면 1000페소 갈 수 있는 주식, 10,000페소 될 수 있는 주식, 그런 주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겠죠. 지금 500페소지만 500페소를 보면 안 되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10,000페소짜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10,000페소 해봐요 여러분 25만 원입니다. 미국에 뭐 몇천 불 하는 주식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서 보면 아주 그 좋은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을 봐라. 그 다음 두 번째 earning growth, 순이익을 얼마나 남기느냐. 그래서 순이익 자체를 보지 말고 순이익이 작년 2023년에서 2004년도에 순이익이 증가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어요. 올해도 100억을 벌어서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말고 100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120억을 벌었어. 그 20% 성장. 이런 기업을 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M은 Management Credibility. 경영진이 어떻게 우수하냐. 왜 잭 웰치가 있으면 지위에 주가가 올라가죠? 그 잭 웰치라는 경영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머랄코, PLDT, 필렉스 마이닝 이런 회사에 빵일리난이라는 유명한 이 최고의 경영자 빠지면 아마 주가 그 다음날 후루룩 떨어질 거예요. 한 사람의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Superior Product and Service. 아주 우량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마니빌라라는 이 상원 의원이 회사를 차려서 비스탈랜드를 차렸는데 이분이 공동매주 사업을 필리핀에 다 잡았어요. 주가 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분들 전부 공동매주 사업이야. 여러분 공동매주 가서 화장하고 할 때 외상하시는 분 보셨어요? 깎아주는 거 보셨어요? 부르면 내야 돼요. 뭐 시신 앉혀놓고 그거 뭐 싸게 안 해준다고 뭐 돌아가고 말이에요. 취소해버리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기업이 마니빌라 기업 말고 또 한 기업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민다나오에 까가얀 디오로에 그런 기업을 여러분 찾아내면 메트로 마닐라 루손 섬에 강하지만 민다나오하고 비사야스 민다나오하고 비스민 지역을 그걸 하면 그 기업도 클까요 안 클까요? 크겠죠. 그런 기업을 여러분 찾아내요. 그러면 그런 기업을 미리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때 그런 기업. 우리 집에 대부분 LPG 쓰시나요? LPG, 가스탱크, LPG 다 쓰시죠? 그죠? LPG 안 쓰시는 분이 혹시 도시가스 쓰시는 분이 있나요? 그분은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면 LPG는 다 써야 되죠? LPG 공급을 어디에서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알면 여기 없겠죠, 그죠?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왜? LPG는 뭡니까? 한 통 사놓으면 1년 내 씁니까?
계속 써주잖아요. 통은 그대로인데 안에 내용물만 계속 써주잖아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통짜 깔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한 달만 되면 와서 채워가고 좋은 사업이에요, 나쁜 사업이에요? 기가 막힌 사업이잖아요. 그런 기업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기업에 미리 쌀 때 지금 10회소도 안 해요. 10회소. 안 가르쳐 줄래요? 그래서 제가 기업 하나하나 분석해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 와, 이런 기업이 있었네? 와, 그리고 또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이런 또 프로젝트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상장회사예요. 오, 시보에 있네? 와, 우리 한국 기업이 혹시 이런 기업이 있으면 여기 소개해주고, 이렇게 좀 소개비 커미션만 받아도 짭짤하겠는데, 아니면 물이 좀 모자라는 지역에 이분들을 투자하게 해서 물이 없는 쪽에 바닷가 가까운데 바닷물을 이렇게 정화해서 공급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을 잘 안 가져요. 자기 분야 외에는. 그래서 그런 아주 슈퍼리어 프로덕트, 아주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페이먼트 게이트, 이런 우리가 지불 결제할 때 이런 페이먼트 게이트,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들. 이렇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폼이나 뭔가 이렇게 깔아놓으면 우리 아마존처럼 다 들어와서 자기들이 오다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제 앞으로 쇼피, 라자다 이런 기업도 우리가 잘 쿠팡처럼 잘 봐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상장한다 그러면 눈여겨봐야 돼요. 요번 코비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다 오다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쇼피하고 라자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산업의 전체 흐름을 쭉 보고 있어야 돼요. 그 보려니까 숲을 봐야 되고, 그거를 보려니까 신문을 계속, 영자 신문을 계속 돌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산업인가, 수익률이 괜찮은가, 경영자는 믿을만한가, 상품과 서비스 품질은 괜찮은 기업인가. 졸리비는 졸리비 원래는 맥도날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 맛보다 필리핀의 입맛에 맞는 튀김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이제 미스터 각디옹이라는 회사 이제 창업주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스터 각디옹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서 차린 회사가 졸리비예요. 행복한 벌. 그래서 앞에 보면 벌이 배 볼록 나와가지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 해놨죠. 졸리비예요. 미국에도 엄청난 지금 있고요. 회사가 엄청 성장해요. 망이나살 원래 바나이 아일랜드에 있던 조그마한 토종 제품을 인수해버렸어요. 망이나살. 커피빈 인수해버렸어요. 한국의 콤포스 커피 약 1,500개 이상 브랜치 있던 그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지금 아주 그냥 막 식품 업계에, 근데 수익률은 안 좋다 그랬죠. 이런 식품 또 이런 쪽은 평균 순이익률이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순이익률은 안 좋은데 뭡니까? 시장의 리더인 거예요. 시장에 리더 준 거예요. 그게 이제 리더 주냐, 라가드. 아주 그냥 별 쓸모없는 그런 주식이냐, 리더 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식품이나 이런 식당 이런 쪽에는. 그 맥스라든지 이런 건 별로 주가가 영 형편없고, 피자 별로 형편없고요. 퓨어골드, SNR 오너 이 기업들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이런 기업들 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주식 투자들 이제 좀 괜찮은 것들, 우리 이제 아얄라, SM, 글로브, PLDT, 머랄코, 산미겔, 졸리비, 유니버셜 로비나, 메가월드, JJ 서밋, 메트로은행, BPI, BDO 뭐 이런 이제 은행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하느냐? 분산 투자할 거냐, 집중 투자할 거냐, 이런 이제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diversify 한다는 것은 do not put all egg in one basket. 한 바구니 안에다가 모든 계란을 다 넣지 마라. 혹시 실수해서 들고 가다가 깨뜨리면 다 깨뜨린다.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은 수익하고 리스크, 즉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목사님 질문한 것처럼 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뭐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분산할 거냐? 나는 집중할 거냐, 분산할 거냐? 그 리스크를 다룰 줄 아는 능력에 따라서 이걸 조정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좀 몰빵 투자예요. 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리스크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흩어놓지 않는 거예요. 흩어놓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지만 하나를 딱 해놓으면요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흐름이라든지 기업 모든 뉴스는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익성과 위험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분산 투자할 것인지 좀 이 집중을 할 것인지. 작은 규모가 작을 때는 분산해봐야 돈 뭐 몇만 페소 몇십만 페소인데 찢어붙이 봐야요 몇 주 되지도 않아요. 표도 안 나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냥 괜찮은 우량 주식에 꾸준하게 사모아서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오면 그 주식을 다시 사든지 아니면 배당 나온 거 가지고 내가 두 번째로 사고 싶은 주식을 조금씩 다시 사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주식시장 아시아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싱가포르는 상당히 많이 투자 27.5%, 그 다음에 베트남 5%, 인도 3.7%, 차이나 생각보다 차이나가 많이 투자해요. 12.7%, 미국 56% 투자합니다. 필리핀 1.27%인데 작년 2024년 12월 말부로 2%가 됐어요. G캐시 때문에 그래요. G베스트. 그 전에만 해도 1% 조금 넘었어요. 그럼 1억 잡아도 1억 1,500만 원 잡지 않고 1억 잡아도 1%는 100만 명인데 100만 명 투자하다가 불과 1, 2년 사이에 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럼 이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더 빨라지죠. 왜요? 이제 난뱅크, 이 언뱅크, 이 은행 구자 없는 43%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없어도 투자할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거 없어도 물건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이거 없어도 돈 보내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도 G캐시 이제 열립니다. 한국에 일하는 노동자 몇만 명 되는 노동자가 이제 바로 돈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바기오에 있는 행제들에게. 그럼 그냥 보내니까 다 수수료 다 떼요. 어마어마하죠. 차지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차지, 예? 1%. 와, 1%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1% 진짜 큰 겁니다. 우리가 돈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게 1% 별거 아닌 거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 1,000페소, 10페소. 와, 1%네요. 예? 오. 그러니까 이런 기업 상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 트랜삭션이 되니까 예. 반복해 들어가면 예. 거래량이 많아지고 금액이 많아지고 또 그걸 보지 말고 숨은 곳에 있는 돈, 그 안에 들어있는 돈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지만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글로브가 사용하는 거예요. BPI하고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 돈을 그들이 다시 론을 넣어본다니까요. 그 잠겨있는 그 돈이. 우리 불용 그 현금이 있잖아요. 그 안에. 어떤 때는 한국 가고 갑자기 아파갖고 한 달 입원하면 그 돈 씁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뭐 제 아내도 어떤 데뭐 몇천 페소에 넣어놓더라고요. 그럼 시장 발 때 쓰고 장모는 계속 있어요. 저 아들도 있어요. 저만 없어요. 그러면 계속 넣어놓고 있는 돈이 아마 제법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뭐 식품점 하시는 분은 뭐 몇십만 페소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 돈이 계속 한꺼번에 다 빼서 쏩니까? 안 쓰잖아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 카드에 집어넣어 놓는 것처럼 그 돈을 다시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글로브 G캐시가 상장이 된다는 뉴스를 듣고 있는 모든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을 쫑긋 세우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투자하지? 하고 신문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한인들 뭐 요즘 뭐 25,000명, 뭐 3만 명 이러는데 그 중에서 0.0001% 정도 되는 여러분들이 그걸 미리 사놔야 돼. 그럼 나중에 이제 소문이 납니다. 와, 그게 상장됐다며. 이미 그때는요, 페스티벌 다 끝났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엄청 비싸 있겠죠. 그럼 막 축제장이 열릴 때 여러분 슬그머니 팔고 빠지는 거예요. 많이 상장이 안 되는데도 살 수 있어요? 상장이 돼야 사죠. 예. 그래서 이제 상장을 기다렸다가 사놨다가 한참 이제 막 몇 년 있으면 지금 뭐 2%니까 200만인데 1억 중에 이게 이제 뭐 4% 되고 8% 되고 이제 엄청난 사람이 이제
지금 우리 필리핀의 목회자들 가르쳐 보니까 주식이 뭔지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2%가 진짜 맞구나. 그럼 이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많이 이제 이 지캐시 때문에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이제 많아지면 필리핀의 특징이 뭡니까? 스캠에 잘도 당하지만 투자는 잘도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돈 없다 하는데요. 얼마 날렸습니까? 5만 페소. 얼마 날렸는데 15만 페소. 장난 아니에요. 이분들 날린 돈 보니까. 그래가지고 몰라서 이제 공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뭘 봐야 돼요? 아무도 못 보는 수치를 볼 수 있어요. 2%. 그럼 20%가 되면 10배. 그럼 현재 지금 시가총액의 10배로 불어난다. 와, 어마어마한 거죠. 왜? 그만큼 주식 발행 주식 수는 outstanding share of stock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져 버린 거잖아요. 제품은 동일하게 10개밖에 없는데 기존에 10명이던 고객이 20명으로 늘어나 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엑스 디비던드가 배당락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배당을 주는 기준일로서 이 날짜 하루 전에 보유한 주식에 한해서 배당 지급한다. 그 다음 페이어블 데이터는 뭐냐면 배당을 지급하는 날짜. 그러니까 엑스 디비던드가 예를 들어서 7월 3일이다. 그러면 7월 2일까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7월 2일 날 그날만 사도 돼.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배당 투자를 하는 분들 좀 장기적으로 재워놓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4월에 받고 10월 달 또 주니까 9월 정도 올라가면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때 빠져도 되고 아니면 받고 빠져도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우리는 배당금 투자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분 한번 넘겨줄래요? 우리 10과 자 투자 관련된 명언 하나 워런 버핏 rule number 1 is never lose money. rule number 2 is never forget rule number 1. 절대로 손해보지 마십시오. 2조는요 1조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십시오. 그 무슨 말이에요? 돈 잃지 말아요. 왜? 여러분 어떻게 번 돈입니까? 예? 선교사님 손에 쥐어진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나에게 10% 떼놓은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은 돈은 참 아깝게 생각하는데 남이 준 돈은 아깝게 생각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이제 볼 건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로 부를 이룰 수 있다.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제가 공부해봤고 실제 지금 소액이지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길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은퇴, 리타이먼트 준비해야죠. 우리의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교육시켜야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살 집 구해야 되면 뭐 구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투자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세이빙만 가지고 되느냐? 안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91일 T빌은 이제 정부 이제 단기 이제 T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럼 주식 시장은 뭐냐? Stock market is the place where you can invest in other people's publicly listed company. 그러니까 공개된 그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공개된 시장 IPO 공개된 회사들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권거래소에서 그것을 하는 거죠. 기업 공개된 회사들. 그럼 두 가지. 하나는 price appreciation, 가치 상승. 두 번째는 배당금. 이것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캐시 디비든, 스탁 디비든. 자, 그러면 배당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탁 디비든드, 주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현금을 줄 때는
현금을 받으면 되는데 주식을 줄 때는 내가 보유한 주식에 예를 들어서 0.5배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10주를 갖고 있으면 5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주식이 늘어나니까 나는 그만큼 주식 가격만큼의 이익을 본 거죠. 그죠? 그래서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을 좀 기억해 놓고요. 우리가 배당 나가고 엑스데이트하고 이거는 벌써 이제 봤으니까요. 자, 그럼 주식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보면 5년, 20년 수익률을 봤더니 20년 같은 경우는 거의 17.9%, 그리고 5년 같은 경우 13.97% 주식 같은 경우에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에 트레저리 빌 같은 중장기 국채인데요. 이게 10%, 5%.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물가는 7.4, 6.5, 6.0. 그래서 이것을 다 고려를 해볼 때 우리가 반드시 이 주식 투자를 해야만 물가 상승률 그리고 국채, 장기 국채 이런 것보다 뛰어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탁마켓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주식 선택하는 걸 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know the price. 가격이 지금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가격에는 두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actual value, market value. actual value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내재적 가치는 좋은데 시장에 거래되는 것은 예를 들어 똥값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GT 캐피탈. 그 다음에 메트로뱅크가 상당히 오랜 동안 내재적 가치보다는 시장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GT 캐피탈, 도요타, 조지 T 회사, 그 다음에 메트로뱅크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괜찮은 회사인데 주가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MPI, 바로 메트로패시픽 톨게이트 하는 그 기업이 하도 주가가 안 좋아가지고 거기는요 자본 잠식이 다 일어나고 상장 폐지했어요. 올 하반기에 상반기에 다시 상장을 해요. 그 회사는 MPIC 상당히 이제 수익률이 좋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가치하고 시장 가치의 차이 이걸 이제 보는데 이 실제 가치는 이제 fair value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어카운트를 콜에 여시면 페어 발류 리스트를 내가 하나 다운을 받아가 드릴 테니까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이 가격이야.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시장 가치를 보고 페어 그 발류보다 낮은가? 그럼 저평가되어 있다. 요 페어 발류보다 높다. 그럼 고평가되어 있다. 이걸 보는. 고평가됐을 때는 사면 안 되겠죠, 그죠? 저평가됐을 때 사놓는 것이 오를 확률이 크겠죠. 자, 이제 그런데 보통 이제 초보자 때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저평가된 주식은 안 삽니다. 아니 뭔 소리야? 저평가 사라 해놓고는 또 왜 안 사? 저평가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평가되었다는 얘기는 시장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바꾸고 말하면 영원한 우리 가격의 법칙, 수요와 공급, 사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원래 가치는 좋은데 사는 사람이 적어. 그러니까 가격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를 투자하고 고성장주를 투자하는 분들은요 절대 저PER 주식을 안 사요. 미국의 가장 아마존, 뭐 애플, 테슬라 막 올라갈 때요 PER 한번 챙겨보세요. PER이 70배래요. 70배. 그럼 워런 버핏이 보면 자다가 깜짝 놀랄 일이야. 15 이상 되면 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가치 투자자를 배운 바로 가치 투자자의 아버지는 바로 그레이함이거든요. 벤자민 그레이함. 그 후계자가 워런 버핏이라고. 그 후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존 템플턴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고평가. 그러면 워런 버핏은 그런 주식 안 살까요? 장기 투자자고 가치 투자자인데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고PER 주식만 사요. 왜? 인기 있는 주식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가격 알고 나면 이 기업의 본질, 바로 펀더멘탈 어널리시스. 우리 이 기업의 실제 본질이 어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3번에 보면 탑다운 방식 어떻게부터 보냐면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경제 성장, 큰 경제를 이제 거시적으로 보라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필리핀이 몇 %다. ADB 월드뱅크에서 약 6%, 6.5%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BSP에도 대략 6.2%, 6.5% 정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우리는 뭐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볼 때는요 엄청난 성장률이. 우리가 고도로 발전할 때 그 정도 성장률 6, 7%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고도 성장기에.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본시장이 상당히 냉각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업종의 상태. 그 경제적으로 볼 때 올해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이 많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겠다.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많은 돈이 유입이 되겠네 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어떤 섹터, 즉 에너지, 뭐랄코, 뭐 어보이티스 이런 섹터에는 지금 어떤가? 인기 있는 섹터인가? 아니면 광산 쪽이 인기가 있는가? 아니면 홀딩 회사들이 인기가 있는가? 은행 쪽이 인기, 올해는 지급 준비율 때문에 은행들이 다 인기가 있구나. 은행이 다 올랐어요. 메트로뱅크 그 50에서 못 올라가고 있던 게 지금 90까지 쳤더라고요. 지급 준비율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얼마든지 더 론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벌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열린 거죠. 이렇게 업종을 먼저 봐요. 그래서 숲을 먼저 보는데 나라의 경제, GDP, 이자율, 물가 상승률 이런 걸 먼저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섹터, 방산, 뭐 에너지 이런 쪽, 전자 이런 식으로 한 섹터를 봐라. 그 섹터 중에 예를 들어 게임이다 그러면 이제 블룸베리, 우리 이제 오카다 호텔하고 그쪽에 있는 그 블룸베리, 그 이제 엔리케 라존이 바로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야드의 그 ICT라고 하는 그 회사의 주인이 블룸베리라는 카지노 그 오카다에 있는 거 또 그것도 이 미스터 라존, 엔리케 라존이 주인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호텔도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제주도에. 그러면 게임 쪽에 그런 이제 그리고 캐손시티에 이번에 또 카지노를 다시 하나 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게임을 볼 때는 이런 블룸베리, 그 다음에 로또라는 이제 회사인데 그게 이제 PCSO의 로또를 담당하는 필리핀 정부의 그거는 PCSO고요. 카지노를 담당하는 정부의 기구는 파코예요. 파코. 필리핀 어뮤즈먼트 앤 게이밍 코퍼레이션. 여기서 담당하는데, 그럼 이 PCSO에 납품하는 로또라는 회사, 블룸베리 카지노 회사 파코, 그 다음에 빙고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빙고 아레나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건데, 작년 12월 30일 포고 쪽에 중국인들 엄청 많은 이런 오프쇼 게임, 온라인 게임 할 수 있는 걸 대통령이 아예 전면적으로 스톱을 시키면서 지금 모로고 아시아 쪽에는 지금 콘도 공실률이 20%, 그 찾던 빡빡하게 찾던 콘도들이 다 방이 비어버렸어요. 임대료가 지금 아주 급락하고 있어요. 그 빠지는 바람에. 그런데 말이죠, 거기가 빠지는 바람에 이름도 없던 빙고 플러스라는 회사가요 갑작스레 주가가 치는데 지금 1년 반 만에 3배를 뛰어버렸어요. 7페소 하던 회사가 37페소까지. 3배가 뭐야? 4배, 5배.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걸 갖다가 뭐 10배 뛰었다 그러면 이제 좀 고상한 말로 10bagger 이렇게 부르거든요. bagger. 그럼 3bagger, 필리핀에도 그런 게 있어? 있죠. 몰랐던 것 뿐이죠. 그 뭐 1년 만에 3배씩 뛰는 회사,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100만 페소 나갖고 그냥 1년 조금 됐는데 300만 페소 돼 있더라고 그러면 기분 나쁩니까? 그런 기업이 있는데 왜 자꾸 필리핀 안 하고 자꾸 무슨 아마존 투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마존 투자하면 그렇게 1년 만에 그걸 벌 수 있나요? 머추리티에 있는 사업들은 성장이 많이 안 이루어져요. 안전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유동성이 좀 큰 기업들은 좀 안전은 좀 떨어지지만 그만큼 성장의 폭이 크다.
그럼 우리가 작은 소자본, 소액 자본가들은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저는 소액 자본이기 때문에 어디를 택하느냐? 고성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이 성장하면 잘 나갈 때 팔고 다시 싼 주식을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에 계속 투자를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경제성장, 업종, 최고 주식 이렇게 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거시지표를 보면 어떻게 하기는 GDP, 그 다음에 T빌, 이건 이제 10년 장기물 국채 이렇게 부르거든요. 한국에서는 10년 미국 장기물 국채가 어떠냐. 이 이제 T빌이라고 정부의 트레셔리 빌이라고 그러고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재무부 10년물 장기 채권지를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환율, 페소하고 달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이제 보는 거죠. 2005년도, 2006년, 7년, 8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GDP가 얼마다 이런 거 쭉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업종을 조금 전에 그 다시 한번 펴볼래요. 턴어라운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거 뭐 순환. 예를 들면 코비드 때 필리핀 항공, 세부 패시픽이 영업이익이 좋았을까요? 왜? 영업을 못 뛰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엉망이죠. 그 세부 패시픽이 지금 엄청 싸요. 세부 패시픽이. 고공의 회사 건데. 근데 뭐 엄청나게 에어버스하고 비행기를 오다를 엄청 했거든요. 했는데 올해는 그럼 실적이 올라갈까요? 네, 올라가죠. 엄청나게 좀 많은 항로를 지금 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기내식 드시죠? 기내식 누가 공급하는 걸까요? 필리핀 항공이 공급하나요? 아니면 세부는 세부 항공이 따로 공급하나요? 그 비행기 타면 기내식은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아주 저가는 안 나오지만, 그죠? 그러면 비행기가 많이 뜨고 계속 할 때 기내식의 그 식사를 공급하는 회사 괜찮지 않겠어요? 옛날에 코비드 때는 안 좋다가 그런 게 바로 턴어라운드 주식이라고. 그게 매크로에시아라는 회사예요. 매크로에시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밥 차리고 뭐 빵 넣고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거 착 한 칸 나오는 거 있죠. 비행기 타면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오면 청소하고 밀어 넣어주고 청소하고. 마케팅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들어오면 그냥 비행기는 들어가니. 그런 매크로에시아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턴어라운드 기업에. 그 다음에 그로우는 뭐냐 성장 기업. 순이익, 그 다음에 비즈니스 기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거. 그 다음에 머추어링은 벌써 이제 사이클의 꼭대기에 달한 거죠. 바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모랄코, PLDT, 글로브, 산미겔 뭐 이런 큰 기업들, 아얄라, PLDT, SM 이런 기업들이 머추어링. 그 다음에 이제 콘솔리데이팅 또는 디클라이닝. 이제 이익도 좀 줄어들고 비즈니스 기회도 많이 이제 좀 떨어진 이제 하락기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잘 보았다가 이런 기업에는 가능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럼 우리는 어디 하느냐? 턴어라운드 기업,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몇 개만 찍어 들어 볼게요. 유니버셜 로비나 잘 나갔는데 너무 요즘 막 가격이 저 바닥을 기고 있어요. 윌콘 완전 바닥을 길고 있어요. 20 몇 페소 하던 거예요. 지금 뭐 6페소, 7페소밖에 안 하더라고요. 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 인덱스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막 최악이야. 우리가 진짜 살라 그러면 최악에 있는 기업들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좀 기다리는 거죠.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니켈 아시아도 잘 나가던 주식이었는데 그냥 니켈 값이 많이 떨어지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턴어라운드, 그 다음에 세부 패시픽,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매크로에시아 이런 회사들은 코비드 때는 전혀 운행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없다가 갑작스레 운행수가 많으니까 이제 엄청난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런 게 뭐냐, 턴어라운드. 그럼 턴어라운드나 아니면 성장, 그로트. 우리는 이 앞단에 이 두 가지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머추어링하고 디클라이닝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섹터별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산업군을 조사할 때 예를 들면 프로퍼티, 그 다음 편은 한번 볼까요? 주식 중에서 부동산 주식들, 예를 들면 마카티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 우리는 CBD라고 그러는데 마카티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의 석회메탄 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떻구나, 지금 상당히 지금 아주 떨어져 있거든요. 이번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싹 나가면서 오버서플라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비어 있어요. 공실률이. 그러니까 임대가 안 나가니까 소득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몽땅 들어가면 산업 전체가 성장세에 있는가 하락세에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 일을 들어가라는 거죠. 인더스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상당히 괜찮다고 그랬죠. 직업 준비율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들어가냐면 해당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 회사의 매출, 이익, 가격, 본질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바로 맨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ability to grow earning, 이 손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good or cheap valuation, 적정 가격보다 낮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가, 적정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는 뭐냐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제품의 차별화, 또 어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든지, 예를 들면 메트로 마닐라의 전기 공급 머랄코 말고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와요. 20년 계약이 프란차이즈 계약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 우리는 모노폴리, 독점이라고 그래요. 그런 기업. 그리고 필리핀 통신은 글로브 PLDT, 이제 PLDT에 나오는 게 이제 스마트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뒷도가 뛰어들긴 뛰어드는데 그 시장을, 기존의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디토 CMA는 상당히 고전 맨춤으로 지금까지 벌써 적자만 해도 계속 연속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고, 갖고 있으면 아무리 지금 아까워도 빨리 팔아야 된다. 손절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고, 손실이 많이 났을 때 빨리 팔고 빠져야 돼요. 이익이 나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 거꾸로 해요. 이익이 조금 나면 그냥 막 자랑을 하고 여보 이래가면서 집에 와인이 있어? 이래가면서 얼마 벌었는데? 500페소. 와인값도 안 나가겠다. 그리고 좀 막 이게 마이너스 5% 10% 빠지면 괜찮아, 더 싸게 살 수 있어. 물타기 막 계속 하다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 돼가지고 돈 좀 빼줘. 그러니까 못 팔아.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품, 서비스, 그런 기업들 딱 보면요, 일단 머랄코는 생각하지 말고 살 수 있는 기업이고, PLDT 글로브 그냥 묻을 수 있는 기업이고, ICT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그거는 뭐 마닐라 저 하버 아니면 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은 적은 규모가 있는데 ATI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시안 터미널. 이거는 적은 회사인데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회사인데, C라는 회사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TUGS라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가장 좀 성장률이 괜찮고 한 것은 ICT,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야드, 그 다음에 ATI, 이런 이제 선박 해양 쪽에는 그런 회사들 이제 두 개가 괜찮죠. 전력 쪽에는 이제 뭐 AC 에너지도 좋은데 지금 많이 지금 투자를 해외에 하고 아시아, 미국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지금 되게 안 좋아요. 그 12페소까지 가던 건데 지금 얼마죠? 3.1페소. 네. 우리 가족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얼마죠? 이러면 이렇게 대답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최고의 주식을 선택하는 거. 자, 이거 한번 보자고. ABC 주식하고 XY 주식하고, 자, 가격이 보니까 ABC 주식은 5.25페소예요. 그리고 XY제는 1.16페소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2005, 6, 7년을 리커링 어닝,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익, 그 다음에 성장률, EPS라는 단어는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을 말해요. 주당 순이익, 그 다음에 EPS growth,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 이런 걸 쫙 놓고 보니까 ABC, XYZ 중에 어느 주식이 좋은 회사예요? 어느 주식이 좋은 회사예요? ABC. 왜요? 왜 생각을 EPS 성장률 한번 볼까요? EPS 21%, 14%, 22%. 자, 그럼 XYZ는요.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 2005년도에 22%에서 2006년도 13, 2007년도에 0.5. 벌써 이 수치만 놓고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이 XYZ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이익이 증가한다, 떨어진다? 이익이 계속해서 EPS가 earning per share니까 주당 순이익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22%에서 13%, 13%에서 0.5%. 거의 2007년도에는 거의 지금 순이익 성장률이 거의 제로니까 작년에 100원 벌었는데 올해 100원 벌었다 이 말이에요. 거의 성장이 없이. 20% 같으면 올해 120원을 벌어야 했는데 못 벌었다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비용이 상승했거나 아니면 매출이 떨어졌거나, 그죠? 아니면 기업이 부채가 많아서 이자 부담률이 높아져 버렸거나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ABC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주당 순이익이 21%, 14%, 22%, 평균 거의 16%, 17%를 하고 있죠. 주당.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주식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페어 밸류라는 게 적정 가치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지금 현재 가격이 5.25페소예요. 근데 원래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얼마냐면 16.5페소예요. 그리고 원래 본질 가치가 페어 밸류가 기업의 적정 가치는 16.5페소인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5.25페소예요. 그런데 순이익은 상당히 21%, 14%, 22%를 남기고 있어요. 그러면 적정 가격 대비 현재 거래되는 가격의 214%의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주당 순이익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XYZ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사죠. 그러면 ABC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요동을 쳐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주가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었던 거죠. 왜? 이걸 몰랐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알면 안 흔들리죠. 아니야. 주당 순이익 괜찮고 실제 페어 밸류까지 214% 성장할 수 있어. 가만히 놔도 아직 사람들 몰라서 그래. 항상 이렇게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뒤따라와요. 나중에 가격이 원래 자리로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 하는 분들이 적정 가치를 보고 반드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좋은 주식을 이렇게 이제 본질 분석을 해서 찾았으면 언제 살 것인가,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기술 분석이라 이렇게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괜찮은 ABC를 주식을 사기로 해서 근데 지금 아까 5.25인데 상당히 낮은 가격인가 지금 들어가야 되나? 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5.25야. 낮은 가격이에요. 지금 위에 거 보니까. XYZ는 1.16. 자, 그러면 언제 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5.25 이렇게 낮다고 보는 이 그래프를 볼 줄 알면 이건 단순하게 이제 가격만 캔들 차트로 연결만 하나 해놓은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과거 지표를 통해서 현재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가면 좀 머리가 아픈 부분인데 기술 분석은 좀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차트 몇 개만 이렇게 그려 놓으면 바로 알 수 있죠. 지금 이게 괜찮은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일의 평균 가격을 전부 더해 가지고 200을 나눠 버리면 그게 20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00일 동안
계속해서 오늘 기준으로 해서 200일 전부 다 더해요. 나누기 200. 또 하루 지나면 여기서부터 저 200일을 전부 더해가지고 가격을 나누어가지고 그 금액을 오늘 이 자리에 딱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 그걸 선으로 연결한 것을 우리는 Moving Average,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요. 그 이동평균선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200일 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밑에 있으면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으면 200일 전에 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200일의 평균을 냈다 그랬잖아요. 200일 평균 내가 200일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200일 전에 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익을 남기고 있다. 왜? 이 가격이 평균가인데 평균 가격보다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위에 있으니까. 그럼 자, 그 밑에 있는 주식 사는 게 좋아요? 위에 있는 주식 사는 게 좋아요? 위에.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 하려면 이 기술 분석만 해도 6개월 코스거든요. 이거만. 근데 이제 그냥 심플하게, 그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20일 그러면 한 달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 20일 그러면 한 달, 5일 그러면 일주예요. 월화수목금. 토, 일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4주, 그래서 4주 곱하기 주당 5일, 20일.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하면 일주일치 월화수목금을 다 그걸 다 그날 종가를 다 더해가지고 5를 나눠버리면 평균 가격이 나오겠죠. 이걸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점을 찍은 것이.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게 좋아요? 밑에 있는 게 좋아요? 위에. 밑에 있으면 손해보는 거고 위에 있으면 어쨌든 그 차이 난 만큼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20일은 한 달이죠. 한 달 평균을 딱 냈는데 한 달 평균 모두 위에 있으면 이익이 난 거예요. 그 앞에. 그럼 이익이 나면 팔까요? 안 팔까요? 잘 안 팔라고 그래요. 사람 심리가. 이익 내고 있는데 왜 팔아? 근데 밑에 떨어져 있으면 팔고 싶어 안달이나. 왜? 언제? 본전만 해봐라. 그냥 팔아 치운다. 그 이동평균선을 딱 올라서는 순간 팔아버리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밑에 있는 걸 사면 어느 정도 올라서 본전치기라고 하려고 팔았더니 그때부터 우수수수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주식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그 주식의 소유자들이 팔아버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 팔죠? 손해를 보니까. 이익이 나면 괜찮아, 갖고 있어도 돼, 내가 얼마 벌었어, 가만히 뒀잖아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 가격의 흐름은 철저하게 소비자와 구매자와 그 다음에 공급자의 그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차트는 인간의 심리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5일선, 20일선, 60일선은 석 달치 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20일선은 생명선, 이 분기선은 이제 추세, 분기별 추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120일은 6개월이라고 그러고요. 240일은 1년인데 외국에서는 주로 그걸 240일, 120일 안 보고요. 20, 5, 20, 50, 그 다음에 200을 이렇게 봐요. 200일은 1년, 50일은 석 달, 20일은 한 달, 5일은 일주. 그래서 저는 미국에 그걸 따르죠. 그래서 제가 몇 개 이렇게 쭉 그려놓고 보면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를 금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싸니까 싸게 살 수 있지 않아? 싸게 살 수는 있는데요. 그게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라는 게 그거고, 제가 쓰는 말 중에 지하 1층인 줄 알았더니 내려가 보니까 10층까지 있더라. 이제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오기가 힘든 거죠. 올라오기 힘들 때 천장마다 부딪힌다 해서 이걸 리시스턴트라고 그래요. 부딪히고 올라오고 부딪히고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그럼 내려갈만 하니까 저 밑에 그 밑에 더 내려가면 안 돼 하고 서포트 밑에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지받고 올라오고 저항에 부딪히고 이게 뭐냐면 사이클이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요 사이를 가는 것을 이제 밴드 폭이라고 그래요. 가격의 폭. 이걸 이제 average true range. 이게 움직이는 이 폭. 이걸 이제 터틀 트레이더들은 이걸 이제 EATR. 이 움직이는 금액에 곱하기 이 정도를 cut loss 우리가 손절을 할 때 그걸 줘가지고 이제 투자를 자동 매수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뭐 머리 아프니까 그 정도로 이 기술 투자가 있고 그럼 실무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고요. 한 5분 쉬었까요? 네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